사진은 1994 피파 월드컵 미국 아시아 최종에서 마지막 경기 이라크전에서 2대1로 앞서다가 경기가 끝날 무렵 동점골을 내주고 비긴 후 본선 진출에 실패한 것을 알고 허망하게 주저앉아버린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그리고 일본과 이라크가 2대1로 비겼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본선 진출 성공에 환호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불과 경기 종료 10초 전에 극적으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거꾸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운명이 뒤바뀌는 모습을 담은 중계방송 화면이다.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에서 도하의 기적, 혹은 일본 축구의 역사에서 도하의 비극은 1993년 10월 28일 도하에서 열린 1994 피파 월드컵 미국의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최종전 종료 1분을 앞두고 마지막 24강 본선 진출 티켓의 주인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뒤바뀐 극적인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 축구계에서는 도하의 기적이라 부르며 감격스러워하지만 반대로 일본 축구계에서는 도하의 비극이라고 부르며 매우 비통해한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의 1992 AFC 아시안컵 일본 우승을 이끌며 명장으로 추앙받았던 네덜란드 출신의 한스 오프트 감독은 거의 다 잡은 피파 월드컵 24강 본선 진출 티켓을 눈앞에서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까지 했다. 이 도하의 기적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일본을 간신히 제치고 아시아 예선 준우승으로 24강 본선 진출 티켓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일본을 몇 수 아래라면서 깔보고 무시했던 대한민국은 최종 예선 도중 일본에게 0대1로 지면서 일본 축구계가 제1리그 발족 등으로 실력이 크게 성장한 것을 몸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때부터 한국은 일본에 대한 라이벌의식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2002년 피파 월드컵 유치 경쟁과 1998 피파 월드컵 프랑스 최종 예선에서 같은 조로 편성되자 더욱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뒷날이는 도쿄 대첩으로 다시 한번 승화되었다. 이때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목표로 장기 계획을 세웠던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월드컵 본선 진출도 못한 나라가 돈으로 본선 출전권을 사려고 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이런 약점이 크게 작용하는 바람에 뒤늦게 유치에 뛰어든 대한민국과 벌인 유치 경쟁에서 힘을 크게 잃어 끝내 1996년에 양국 공동 개최 결정이라는 타협점으로 물러서야만 했다. 그리고 도하의 기적이 없었다면 중국의 2002 월드컵 32강 본선 진출도 없었을 것이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월드컵 10연속 진출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꼽히는 순간이다. 1993년 10월 카타르에서 열린 1994 미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는 대한민국, 일본, 북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6개국이 참가한 상태였다. 대한민국은 첫 번째 경기에서 난적 이란을 만났지만 하석주, 박정배, 고정훈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3대0으로 손쉽게 승리를 따내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두 번째 경기인 이라크전에서는 김판근과 홍명보의 골로 2대1로 앞서 나가다가 후반 종료 5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내주며 2대2로 비겼고, 이어진 세 번째 경기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후반 15분 신홍기의 크로스를 사우디아라비아의 골키퍼가 알까기를 하면서 선취점을 얻어냈지만 동료 직전에 상대 수비수 아메드 마다니에게 통안의 동점 헤딩골을 내주면서 다시 한번 뼈아픈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어진 네 번째 경기 상대는 숙적 일본이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역대 전적상 대한민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고 전력도 한국이 좀 더 우위에 있었던 데다가 지금까지 한국은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에게 진 적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을 얕잡아보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미우라, 카즈요시, 나카야마, 마사시로 이루어진 가공할 만한 공격력이 있었고 브라질 출신 선수였던 라모스 루이까지 일본으로 기하시켜가면서 한국을 상대할 최강 전력을 조성,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황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운명의 한일전에서 양팀은 1진 1퇴의 공방전을 벌이면서 경기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자 공격수 황선홍이 경고 누적으로 결정한 한국에 비해 미우라와 나카야마가 포진한 일본의 공격력은 한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일본은 전반전에만 2번이나 골대를 맞추면서 한국을 몰아붙인 반면 한국은 오히려 전반 34분 노정윤이 일본 골키퍼와 충돌하면서 부상을 당했고, 플레이 메이커로서 한국의 공격을 책임지던 노정윤의 부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흘러왔다. 결국 후반 14분 나카야마에게서 패스를 받은 미우라가 최인영 골키퍼와 골문 사이로 때린 슈팅이 골로 이어져 한국은 경기의 흐름을 내주었고 이를 만회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0대1로 졌다. 이로 인해 한국은 자력으로 월드컵 본선에 나갈 기회가 날아가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참고로 이 경기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파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무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한 경기였다. 그렇게 모든 팀이 4경기를 마치고 최종전을 앞두게 되었고 두 장의 24강 본선 진출권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승리가 형성되었다. 당시는 승리 시 획득하는 승점 2점이었다. 그러므로 탈락이 확정된 북한을 제외하고 상위 5개 팀 모두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6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었기에 어느 팀이든 본선 진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었고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의 대진은 대한민국 대 북한, 일본 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대 이란이었다. 일본전 패배로 가시밭길에 몰리면서 자력으로 본선에 진출할 기회가 날아간 한국은 10월 28일에 동시에 열리는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북한을 반드시 이기고 골득실이나 다득점에서 앞서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일본 중 적어도 한 팀은 비기거나 져야 한다. 즉 두 팀이 나란히 승리를 거둬서는 안 된다.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 전반전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다득점 승리를 해도 월드컵 진출이 불투명한 마당에 전반전에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하는 바람에 한마디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후반전에서는 월드컵 진출 실패 위기에 몰린 정신력의 발로인지 이미 떨어진 북한의 뜨거운 동포였는지 후반전에 북한의 수비진은 순식간에 무너지며 한국에게 내리 3골을 연달아 헌납했다. 역시 위기 상황에선 같은 동포밖에 없다. 거기다가 이라크가 동점골을 넣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 경기 전에 북한 대표팀 감독은 기왕이면 같은 동포가 진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다만 선수들은 그 반대였던 모양인데 당시 대표팀 선수였던 신홍기가 회고한 후 일담에서 어차피 북한은 탈락이 확정됐으니 제발 같은 동포니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한 북한 선수는 우리도 당신들에게 패배하면 인민재판으로 넘어갈지 모른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추가골을 넣어서 2대1로 다시 앞서갔다. 다른 경기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잡았으며 대한민국 대 북한 경기도 3대0으로 종료되었다. 모든 경기가 이대로 종료되었다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완승을 거두고도 고개를 떨궜고 일본 선수들은 결국 최종 예선에서 탈락했다라는 생각에 미리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 북한 경기가 종료되기 10초 전이었을 때 일본 대 이라크 경기는 주심의 추가 시간 적용으로 인해 경기가 종료되기 1분 전이었다. 이때 2대1로 일본이 앞서있던 상황에서 이라크의 움난 자파르가 후반 추가 시간에 선언된 코너킥 상황에서 우측에서 올라온 크로스에 머리를 틀며 시도한 헤딩슛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수가 2대2 동점이 되었다. 헤딩골이 들어가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긴 걸 알고 있었던 일본 선수들은 허탈감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주저앉았다. 특히 역전골을 넣었던 나카야마는 이라크의 동점골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머리를 감싸고 그대로 누워버렸다. 그 뒤 30초쯤 지난 후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면서 일본 대 이라크 경기는 그대로 2대2 무승부로 끝났다. 이로써 대한민국과 일본은 2승 2무 1패, 승점은 6점으로 동률이 되었지만 골득실에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2골을 더 앞서면서 한국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반면 일본은 마지막 30초를 못 버티고 골을 먹히고 비기는 바람에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이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경기 종료까지 1분도 안 남은 시점에서 터진 골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다. 이 소식은 워키토키를 통해 대한민국 대 북한 경기가 종료된 후 한국 선수들이 벤치로 걸어 들어오던 도중에 전달되었다. 그래서 경기를 3대0으로 승리하고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벤치로 걸어 들어오던 한국 선수들이 제일 앞에 있던 고정훈을 필두로 갑자기 만세를 부르면서 벤치로 뛰어가는 명장면이 연출되었고 눈물도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다. 또한 선수들은 물론이고 코칭 스태프들까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스러운 눈물을 쏟아냈으며 이를 지켜보던 한국 축구 팬들도 모두 감격했다.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는 침울한 목소리로 중계를 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이 소식에 흥분한 나머지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이라크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일본은 탈락, 한국이 진출합니다 라는 샤우팅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이렇게 충격적인 예선 탈락
탈락을 받아들이게 된 일본 열도는 완전히 전국이 추상집으로 바뀌었다. 음란 자파리 헤딩골이 들어가는 순간 일본의 모든 선수단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서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눈물을 흘렸으며 일본 응원단들도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다들 거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했다. 여기에 첨부된 동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이라크의 동점골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본국에서 TV로 경기를 시청하는 중이던 일본 팬들은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 당시 일본의 방송국에서는 일본 대표팀 선수들의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같이 응원을 하는 방송 촬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본을 남기고 충격적인 예선 탈락의 결과를 국민들과 다같이 바라보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더더욱 잔인한 운명이었던 셈이다. 일본 전체를 깊은 비탄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을 통틀어서 일본 언론들은 도하의 비극이라고 불렀고 반대로 대한민국은 도하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극적인 본선 진출에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 힘으로 본선 진출을 이뤄내지 못하고 오히려 본선 진출을 당한 건데 뭐가 그리 기뻐할 일이냐 라며 질책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승부처에서 일본에게 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이다. 본선 진출을 했기에 망정이지 만일 이라크가 동점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그대로 일본이 승리해 본선 진출을 했었더라면 그 일본전의 패배로 인해 한국 축구는 가루가 될 때까지 까였을 분위기였다. 이 당시 극적인 헤딩골을 넣었던 이라크의 선수는 스트라이커였던 음란 자파르 선수였다. 이튿날 주한 이라크 대사관에는 축구 팬들에게서 온 감사 전화가 폭주했다. 이 당시는 걸프전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 국제사회에서 이라크의 이미지가 매우 형편없던 시절이라 당시 주한 이라크 대사관에서는 이라크 정부가 몇 년을 노력해도 되지 못했던 것을 단 한순간에 해냈다고 극찬했다. 음란 자파르 선수는 훗날 대한민국으로 초대되어 영웅으로 환대를 받았으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감사의 표시로 이라크 축구 선수들에게 유니폼, 축구공, 축구화 등 여러가지 장비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1994 FIFA 월드컵 미국 24강 본선에 진출하는 아시안 국가는 우승 진출 사우디아라비아와 준우승 진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그 당시 모리아스 하즈메는 도하의 기적 경기에서 미드필더로 출전했었는데 도하의 기적 사건을 다루는 인터뷰에서 월드컵 진출에 나의 꿈을 걸었다. 바로 앞에서 월드컵 진출을 받지만 손에 쥐려 할 때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보다 슬픈 기억은 없다. 당시 나는 호텔에 들어온 뒤에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라는 기억을 전했다. 그리고 나카야마 마사시도 경기가 끝나는 순간을 기다리며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꿈이 끝났을 때 처참했다. 사람들이 오는 게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참고로 그 당시 일본 대표팀은 한국 대표팀과 같은 호텔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밖에서 한국 대표팀의 한호 소리를 들으며 쓸쓸히 객실에서 패배감의 눈물을 흘렸던 잔인한 운명이었던 셈이다.